오늘은 지원 동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자 또 제일 평범한 질문이지만 막상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쓰기가 가장 난해한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은 뭐 어떻게든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어쨌든 내용이 나오는데 지원 동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보태서 포장을 하면 더 내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원 동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내용이 산으로 가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별 의미도 없어 보여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지원하지 뭘 물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하나만 지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인사 담당자 당신도 알잖아요. 삼성에다가는 삼성이 최고라서 지원한다고 하고, LG에다가는 LG가 최고라서 지원한다고 하고, 삼성전자에는 타임스퀘어의 삼성 광고를 보고 자부심이 들어서 지원한다고 하고, 현대차에는 길에 다니는 현대차를 보고 자부심이 들어서 지원한다고 하고, 가끔은 헷갈려서 LG에다 삼성 최고라고 하고 SK에다 두산 최고라고 하고, 진짜 지옥 같은 질문 1위를 꼽으라면 지원 동기가 압도적이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쓰라면 열심히 잘 만들어서 써야죠. 그리고 남보다 잘 써야죠. 각각의 채용 절차에는,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을 붙여주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질문이 있고 붙일 이유를 찾는 질문이 있어요. 성공 실패 에세이, 리더십 에세이, 팀워크 에세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여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면 다음 단계로 통과를 합니다. 반면에 잘못 대답하면 떨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지원 동기가 대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써봐야 지원 동기가 좋다고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으면 홀라당 거기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데 인사 담당자가 쓰는 시간은 평균으로 따지면 3분이 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면 대개 2분 안팎으로 나와요. 이 2분이라는 시간이 평균임을 감안해 본다면 떨어지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질문인 지원 동기에서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다음 질문으로 눈을 옮겨줄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겠죠. 의미 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표현 그대로 지원 동기는 자소서의 문을 여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외국의 채용과 비교하면 한국에서의 지원 동기는 비교적 그 의미가 적어요. 우리는 공채를 지원할 때는 딱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찍어서 지원하기보다는 그냥 큰 회사에 사람 많이 뽑는 부문으로 지원을 막 넣는 경우가 많죠. 회사들도 공채 시스템 하에서는 이 자리에 누구, 저 자리에 누구, 이런 식으로 골라서 뽑기보다는 우르르 왕창 뽑아놓은 뒤에 이 대학 나온 놈 여기, 저 대학 나온 놈 저기, 이 부서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이 부서에는 여자 2명, 저 부서에는 남자만 2명,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고기에다가 후추 뿌리듯이 막 뿌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채, 그룹별 공채가 없어지고 계열사별 공채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질문에 점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의미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쓸 말이 없다는 뜻이지 대충 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 동기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잘못 쓰면 떨어지죠, 당연히. 삼성의 경우에 각 계열사마다 자소서 1번 질문은 지원 동기예요.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LG는 직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현대차는 살짝 틀어서 물어봐요. 이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CJ나 롯데도 1번은 지원 동기예요. 외국의 학교를 지원하면 대개 1번 또는 1번, 2번 질문이 why로 시작을 해요. 왜 이 코스를 선택했냐? 왜 이 전공을 선택했냐?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 외국 회사를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면접 첫 번째 질문이 보통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 다음 질문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 지원 동기라는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죠. 자, 이제 지원 동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말해봅시다. 사실 지원 동기는 설명하기도 제일 애매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절대 넣지 마라. 이런 게 딱히 없어요.
물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걸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합격자 자소서에서 남의 지원 동기 읽지 마세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남의 걸 가져다 베끼면 읽는 사람이 건조함을 느껴요. 건조함을 느끼면 다음 사람 자소서로 넘어갑니다. 티가 안 날 것 같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굉장한 양의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믿지 않는 내용으로 쓴 글은 첫 문장부터 티가 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본인의 과거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 본인의 관심 분야,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 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리고 이 답을 읽을 사람은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스토리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원 동기라는 어렵고 할 말 없는 질문에 막 머리를 쥐어짜내다 보면 지나친 억지 감동 스토리를 제조해내요. 땀을 뻘뻘 흘리던 서비스 기사님의 눈빛이 마음에 새겨졌다. 건물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광고에 마음을 빼앗겨 30분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이 회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물건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외국인을 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북받쳐 올랐다. 그의 동경 가득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 회사를 꿈꿔왔다. 직원의 얼굴을 봤더니 눈빛이 반짝이고 미소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오버예요. 입사 지원을 하면서 내는 자기소개는 그냥 자기를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회사,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적어도 이 정도면 얘는 면접은 보게 해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단 몇십 초 안에. 당신의 프로페셔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지 감동 휴먼 드라마를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읽는 사람이 눈살 찌푸려져요. 반대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재탕을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려고요. 저는 뭘 전공했고 무슨 수업을 들었고 무슨 교육 과정을 밟았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저에게 부합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회사 이름만 바꿔서 다른 데도 똑같이 내죠.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은 당신이 이 회사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는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인재를 우선시한다. 해외 진출을 했다.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회사 소개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왜 오고 싶으십니까? 여기가 최고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최고라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최고라서 오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매치를 시켜보세요. 키보드부터 두드리기 전에 회사와 나, 지원 직무와 나, 내 경험, 내 능력, 내 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점에서 이 회사와 맞닿아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별로 2시간씩 더 고민해서 덕분에 회사 한 개를 덜 지원하는 게 고민 없이 쓰고 시간을 아껴서 회사 한두 개를 더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세요. 요즘 회사의 주요 이슈가 뭔지, 시장 전망은 어떤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회사가 너무 대단해서 지원한다, 꿈 같은 회사라서 지원한다 하지 말고, 왜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그 회사의 직원이고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설명하는 것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서 지원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면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세요. 그게 회사가 원하는 겁니다. 꿈만 꾸고 앉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 그 회사 취업이 내 목표니까 나를 뽑아줘라. 좋은 접근이 아니죠. 무책임하지 않아요? 회사에 나를 뽑을 이유를 줘야 돼요. 회사가 소원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매치되는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라는 게 일정 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과장이나 창작이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런 내용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합격자 자소서를 봐도 물론
물론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뽑혔어?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헛소리만 적혀있는 지원 동기 또는 참 성의 없다, 이러려면 뭐하러 지원했냐, 이런 지원 동기, 그리고 얘는 뭐 아직 잘 모르는 티는 나지만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 찾아왔네, 대견하네, 진짜 여기 들어오려고 생각이 좀 있었나 보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원 동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첫째, 본인과 회사가 매치되는 포인트를 찾아라. 그게 당신의 지원 동기다. 둘째, 내가 주체고 내가 화자임을 잊지 마라. 셋째, 오버하지 마라. 감동받지 마라. 복붙하지 마라. 넷째, 자책하지 마라. 다들 너처럼 머리 쥐어뜯으면서 쓴다. 원래 지원 동기는 그런 거다. 이상입니다.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취업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 취업은 걔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